우승부에서도 누가 센터를 섰느냐? 박서진 씨는 굉장히 잠깐 찰나가 나왔고 더욱이 센터가 아니라 끝에 서 있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오늘 방송의 방식 좀 바꿔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고스란히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준비한 질문을 제가 좀 바꿔 편안하게 해설식으로 좀 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 방식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은 과연 뭔지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내용은 이제 박서진 씨의 홀대론, 고개를 들 것이다. 지금 이제 1회 때 박서진 씨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현장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점점 앞으로의 박서진에 관한 홀대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서진 씨가 홀대를 받고 계시다고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는 그 판의 축을 좀 봐야 됩니다. 제작진의 의도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뭐냐? 바로 12일 방송되는 예고편을 보면은 어떤지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이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예고편을 2차례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서진 씨가 거의 없어요. 제작진이 밀고 있는 게 누구냐? 이제 우승부와 진혜성 씨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고편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년 전 미스터트롯 1 때 팀 미션 예고편을 한번 봐라. 임영웅, 영탁, 장민호, 김희재 다 핵심 축으로 나옵니다. 거기 있던 인물들이 대다수 15위에서 20위권 안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번 미스터트롯 2에서 공개한 예고편을 보면 박서진 씨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박서진 씨 핵심으로 나온 씨는 거의 없고 총 분량이 2초에서 3초. 더욱이 그 무대를 보면은 박서진 씨 원샷만 받는 게 아니고 박서진 씨가 센터도 아니에요. 외곽으로 빠져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제작진은 이제 박서진 씨에게 이제 스포트라이트, 힘을 줄 생각이 크게 없다.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박서진 씨가 이렇게 시청률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제가 제작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제작진이라면 사실 지금 온라인 투표상으로 보면 박서진 씨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진혜성 씨, 그 다음에 길병맨 씨거든요. 팀 미션,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스터트롯이 1회, 2회, 3회를 하면서 시청률이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등을 해서 못 오르고 만약 10% 밑으로 추락한다.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일 잘 나가는 인물을 띄워서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그 온라인 투표 1위를 기록한 박서진 씨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제작진은 박서진 씨에게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1회 때 박지현 씨가 사실 수산업자처럼 나와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7년 동안 수산업을 도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박서진 씨야말로 과거에 어부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형들이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부로서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 그리고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수 박서진이 아닌 장구의 신으로만 주목받았던 그런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충분히 부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향후 점차 박서진 씨를 향한 홀대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투표 1등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되게 괜찮은데 박서진 씨가 1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승부나 현역부에서 1등을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탑7 안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대국민 투표이기 때문에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친구가 박서진 씨의 경우 결승 무대까지만 간다고 하면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있죠. 다만 제작진이 원하는 서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승자들의 서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스터트롯 2는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타 방송에서 우승을 했다. 이런 친구가 우리 방송에서도 우승을 했다 하면 신선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원석을 발굴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식으로 빌드업을 해 나갈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우승부나 현역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승부나 현역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처음에 첫 무대에서도 우승부에서 4명이나 탈락할 뻔했고, 우승부에서는 진짜 1등을 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아니면 아예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작진도 모르죠. 다만 우승부나 현역부에서 결승 무대로 갈 인물들은 굉장히 압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승부가 예를 들면 7명이 있는데 7명 다 탑7으로 간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일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 추리되 그 중에 엑기스만 가지고 갈 것이다. 이건 굉장히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인 발굴, 새로운 원석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다. 미션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보면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팀 미션만 보고 전부 다 안다. 무당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다만 제작진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탑 40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25위까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 예고편 영상을 보면 제작진이 힘을 줘서 강조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우승부에서도 누가 센터를 섰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서진 씨는 굉장히 잠깐 찰나가 나왔고 더욱이 센터가 아니라 끝에 서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제작진이 아주 크게 힘을 주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더욱이 최근에 이제 특혜 논란이 있었거든요. 박지현 씨가 이제 장윤정 씨나 김희재 씨 소속사의 소속 가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 박지현 씨는 특히 예선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이었어요. 여기서 제작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박지현 씨를 메인 담으로 내보내면 특혜의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예고편에서는 박지현 씨의 모습이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작진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럼 지금 제작진이 빌드업을 하고 있다. 2년 전 미스터트롯 1 때 그 팀 미션 과정에서 예고편을 보면 김호중 씨가 대대적으로 부각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서혜진 대표의 당시 인터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김호중 씨가 우승할 줄 알았다. 팀 미션 때 당시에 서혜진 PD가 총괄을 맡아서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은 예고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불타는 토론맨 시청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만큼 또 미스터 트롯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할지 아니면 미스터 트롯 2 시청률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미스터 트롯 2의 시청률이 오를까? 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미스터 트롯 2가 굉장히 급해졌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불타는 트롯맨을 저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률로 압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유튜브 상의 조회수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2배 이상 많다 이런 보도자를 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보도자료에는 약간 불문율이 있거든요. 타사의 프로그램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타사의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것도 쫓아가는 쪽이 아니고 앞서가는 쪽이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중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불타는 트롯맨 본방할 때 드디어 칼 꺼내 들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2 측에서 미방분을 방송을 했거든요. 동시간대 편성을 해서 이 시청률이 5.81%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시간대 뭘 방송했냐면 화요일은 밤이 좋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최근 들어서 시청률이 3%에서 3, 4%였거든요. 근데 5.8%가 나왔다는 건 뭐냐? 불타는 트롯맨이 오를 수 있는 버짓을 미스터 트롯이 가져갔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타는 트롯맨이 어필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먼저 선빵을 쳤어요. 미스터 트롯 2 첫 방을 할 때 불타는 트롯맨의 1회 방송을 동시간대 편성을 해버렸어요. 너네 시청률 깎아먹겠다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불타는 트롯맨이 재방송분이 1%대 초반이었어요. 거의 역할을 못했는데 반격에 나선 미스터 트롯 2 측이 제대로 한번 먹이면서 5.81%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1, 2% 가져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15%를 달성해야 불타는 트롯맨 측에서는 미스터 트롯을 따라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흐름을 끊어놨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미스터 트롯 2에서 좀 중점적으로 볼만하다 참가자들이 있을까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인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 안성훈 씨. 안성훈 씨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친구가 노래의 흐름, 감성, 그리고 이제 한번 미스터 트롯 1에서 떨어진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5기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돋보인다. 그리고
나성도 씨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